다음은 저희 갑돌이님 만나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삼성 SDS를 남겨주셨어요. 네, 매수하신 가격대는 최근에 들어가시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네, 18만 원에 진입이 되셨고 비중 25% 들고 있습니다. 처음 이렇게 종목 진단 올려보네요 하고 네, 수줍게 남겨주셨는데요. 잘하셨습니다. 네, 오늘 종가는 17만 9천 원 기록이 됐습니다. 굉장히 무겁게 움직이고 있는 주식인데 최근에 뭐 클라우드 얘기도 나오고 하면서 슬슬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김종수 전문가님, 삼성 SDS 지금 들어가서 수익 얼마나 업사이드 가능할지 네, 이 종목 어떻게 보세요? 삼성 SDA의 사업 구조, 그러니까 표면적인 클라우드 서비스라든지 인공지능 관련된, 그다음에 이제 삼성그룹 내 이제 ICT 쪽 관련된 서비스 쪽 관련된 이 사업은 성장 산업으로 보는 게 맞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 산업 내용은 저는 좋다라고 봅니다. 근데 함정이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반도체를 만든다라고 하면 다른 뭐 여러 가지 업체들이 있지만 딱 우리가 인정하는 경우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잖아요. 중국도 반도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칭화윤이 계열사 쪽으로 해가지고 창창 메모리부터 시작해서 낸드 하는 업체도 있고 디램 만드는 업체도 있는데 우리가 반도체를 하게 되면 중국 잘 얘기 안 하거든요. 미국에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만 이야기하지. 그러니까 사실상 반도체라는 사업을 하지만 반도체가 속해져 있는 산업의 어떤 이 성장에 대해서는 의심은 안 하지만 반도체를 한다고 해서 거기에 속해져 있는 기업들에 대한 이 실력 차나 점유율 차이가 확연하다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우리가 치킨 장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교촌 치킨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의 가치와 내가 그냥 동네 가게에서 하고 있는 치킨 장사를 한다는 거는 똑같지만 좀 세부적으로 보면 사이즈가 많이 다르잖아요. 그죠? 우리가 클라우드 서비스나 인공지능 관련된 부분을 보게 되면 해외 쪽에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기업을 우리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쪽에서 제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어떤 기업이 있냐면은 클라우드 서비스 쪽 관련되어서는 세계 이제 넘버원이 아마존이죠. 신고가예요. 다우지수 같은 경우가 지금 폭락한 거에 한 6할 이상 정도 좀 회복이 좀 됐는데 아마존닷컴은 이미 신고가입니다. 이미 4월 13일 날 이미 신고가를 돌파를 했죠. 그죠? 전자상거래뿐만 아니라 여기서 전자상거래에서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이 클라우드 서비스의 어떤 가장 큰 수익을 좀 받을 수 있는 뭐 대표적으로 넷플릭스 같은 경우 생각하면 되겠죠. 네, 넷플릭스 통해서 이제 다양한 콘텐츠를 스트리밍 서비스로 제공해 주는 거를 어디다 저장을 하느냐, 아마존이 저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얘가 전 세계 1등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윈도우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회장 하게 되면 PC를 생각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그 주수익 구조가 PC 이 소프트웨어, 마이크로소프트웨어, 윈도우 여기에서 이미 클라우드로 넘어갔어요. 이 기업을 이끄는 이 주가를 밸류를 매기는 거는 이제 클라우드 쪽으로 완전 넘어간 거죠. 여기에 최대 고객이 이제 월트 디즈니가 이제 마블 같은 거 아시죠? 워낙 유명하니까요. 뭐 아이언맨 같은 거, 어벤져스 시리즈 이런 거를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니까 그걸 어디다 저장하냐 이거죠. 그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최대 고객사를 주면서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런 게 클라우드 서비스가 되는 거죠. 네이버 우리나라로 치게 되면 네이버의 엔드라이브 정도. 삼성 SDS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 SDS가 추구하는 거는 속해져 있는 산업이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단어는 똑같은 거예요. 단어는 똑같은 거예요. 단어. 그래서 성장선을 볼 수 있지만 내부로 보게 되면 삼성 그룹 내에서 진행되는 폐쇄형의 블록체인, 그러니까 삼성 그룹 내에서 진행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폐쇄형이 아니라 전 세계 상대를 하는 거니까 성장성 자체가 훨씬 더 무궁무궁한 거예요. 이게 클라우드인 거예요. 삼성 SDS 같은 경우에는 삼성 그룹 내에서 우리나라에서 매출 시기는 넘버원이지만 왜냐하면 당연히 삼성 그룹에서만 나오면 매출만 하더라도 크니까. 근데 폐쇄형이다 이거야. 삼성 그룹 내에서. 그러니까 클라우드라는 단어는 똑같지만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마존이 진행하고 있는 네이버의 엔드라이브가 진행하고 있는 클라우드 관련된 인공지능 관련된 주식들에 대한 밸류를 똑같이 쳐줄 수 없다 이거죠. 폐쇄형이니까. 클라우드라는 단어는 똑같지만 인공지능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는 있지만 세부적으로는 이런 차이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클라우드 서비스가 성장을 하고 그다음에 인공지능 관련된 부분들이 무궁무진하고 그다음에 삼성그룹 내에 있어서 IT 서비스 쪽에 대한 지원을 계속 해주지만 그죠? 엄밀히 말하면 삼성그룹 내에서 진행된 거기 때문에 다른 바깥쪽에서 어떤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계약권이 나오지 않는 한 현재의 이 주가 레벨업은 뭐 아마존이나 넷플릭스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우리가 쳐줄 수 없다.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저는 그런 관점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 SDS보다는 네이버나 카카오가 강하게 맞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삼성 SDS 같은 경우에는 동종 섹터에 비해서 전 약한 게 그래서 저는 약한 거다. 이게 이제 저는 보고 있어서 반등이 나왔을 때 저는 좀 잘 팔자라는 관점이고요. 지금 이전에 무너졌던 자리를 보게 되면은 이제 1월 8일 날 18만 8천 원 자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9월 27일 날 18만 8천 원, 19만 원 정도 자리가 됩니다. 이 자리가 되게 전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자리. 그러니까 18만 8천 원에서 이제 19만 원 선 자리를 저는 빨리 넘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수가 이 정도까지 도와줬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19만 원 선을 빨리 제압해주는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수익률에 대해서 상당히 좀 뒤처질 수 있다. 왜냐하면 1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삼성 SDS 같은 경우에는 오늘이 이제 그 뭐 내일까지 하게 되면은 이제 만기가 돼서 5월 한 중순 정도 됐는데요. 최소한 이번 달까지 5월 말까지 만약 19만 원에 안착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은 조금 더 한 21만 원대까지 조금 더 가져가 보시고 5월 말까지 만약에 19만 원에 안착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클라우드라는 단어는 똑같지만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와 다르게 네이버가 좀 다르게 이 밸류 측면 자체를 다르게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매도를 좀 해서 좀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것이 좀 좋겠다. 대장주 쪽으로 그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클라우드라는 그 키워드는 가지고 있는 종목이긴 한데 좀 무거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19만 원 선에 안착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더 끌고 갈지 말지를 좀 결정 한번 해보세요. 네, 갑돌이님 종목 봐드렸습니다.